네,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1.8%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초죠. 그쵸?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22평을 트라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22평의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끝내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돌파를 하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역배열 구간에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역배열 구간에서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이런 경우에는요.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자, 괜히 돌파해서 그쵸?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하방 쪽에서 정배열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내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일단 삼성중공업의 3분기 실적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도크 상황이 어느 정도로 차 있는 건지, 그리고 도크 상황이 차 있었을 때 삼성중공업에 대한 주가는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지와, 무엇보다 중요한 오늘 시장이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아예 나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에코프로와 시장의 관계, 그리고 시장과 삼성중공업의 관계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해가 안 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제가 참고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중공업이 오늘 1.8% 하락 중인데 22평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2평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다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삼성중공업은 저가가 탄탄한 기업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단순히 뭐 차트나 앞으로 좋아질 만한 실적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삼성중공업은 비호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정부예요. 정부. 제가 왜 정부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조선업은 사업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렇죠. 그런데 배는 계속 사용을 하는데 조선업 자체가 침체기를 겪은 건 경쟁 때문인 것도 있지만요. 무엇보다 배를 사용하는 총량이 줄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선가에 대한 경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0년 가까운 적자 기간 동안 있어 왔었던 건 그렇죠. 사용하는 총량은 줄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가격 경쟁은 심화됐고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작년까지 발생했었던 적자는요. 이미 저가 수주를 받았었던 것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면 올해 흑자를 전환하고 있다는 건 자, 흑자 규모가 3분기에 750억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예상치 한 550억 정도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돼서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실적을 해석하는 기준이요. 과거에 받았었던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처리를 해내고서도 흑자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중공업의 상황은 실제 우리가 보는 750억에 대한 부분보다 훨씬 더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그렇죠? 배는 건조를 마치고 인도될 때 대부분의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렇죠? 앞으로 실적에 대한 증가폭은 단순히 지금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만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실적을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체크를 하면 되는데 일단 3분기 매출액은 2조 255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758억 그쵸? 지금 3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에 대한 확인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는 안 좋아요. 자, 근데 안 좋은 폭이 62평을 이탈하고 22평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요. 정배열로 전환하는 과정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공부를 조금 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실적에 대한 공부도 되지만 주가 상승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원리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어떻게 되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최저가를 잡으려는 그런 노력을 안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 상승은요. 오르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오르는 거지 내리고 있을 때 싸게 잡기 위해서 매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잡으면 장기간 물릴 수 있습니다. 망하지는 않더라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실적을 한번 보면 일단 3분기 연속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이 실적은 과거에 받았었던 저가 수주를 포함해서 그 적자분까지 포함해서 흑자를 전환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말까지 해서 LNG선 2차분 그리고 FLNG선 한 척 그리고 추가적으로 60억 불의 추가 수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는요. 올해 지금까지 누적 수주가 66억 불입니다. 66억 불인데 이걸 더하면요. 올해
수주 목표가 95억 불에서 130% 수준으로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선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왜 도크가 다 찼거든요. 그렇죠?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배를 띄워서 건조할 수 있는 도크가 다 찼습니다. 도크가 찼다는 건 성가가 높아지는 거고, 이건 신조선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신조선가의 상승은 조선주의 실적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적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익의 질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면 여기 보세요. 이익률은 아직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최소한 7% 이상은 가야 돼요. 근데 이 7%가 만약에 이 저가 수주를 받아왔었던 거 있죠. 저가 수주를 받아왔었던 구간까지 모두 다 해소가 된다면 이익률에 대한 개선세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요. 과거에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21년도 6월 달에 나왔었던 기사예요. 자, 도크마다 LNG선이 꽉 찼다. 삼성중공업, 조선수 가보니까 LNG선이 꽉 찼다는 거예요. 요건 뭐예요? 친환경 선박이에요. 예전처럼 뭐 벙커 CU 넣고, 그쵸? 차로 따지면 뭐 디젤 차에 뭐 등유 넣고 다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뭐 백등유 같은 거, 그쵸? 그 보일러 기름 같은 거. 자, 이런 것처럼 벙커 CU 같은 걸 넣으면 탄소 배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있어 왔었던 거죠. 언제부터? 21년도. 그쵸? 2019, 20년, 21년도부터. 근데 이때까지도요. 저가 수주가 계속돼 왔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LNG 생산, 운반, 저장의 특화, 종합 LNG 패키지로 해운사를 공략하고 있다. 그쵸? 근데 LNG가 효율이 높다 그런 것보다 강제로, 그쵸? 규제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 시장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시장을 보면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시장을 보면요. 우리가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거 강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하는 것 같지만 천천히 강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LNG선도 그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죠? 탄소 배출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배도 그런 부분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받았었던, 그렇죠? 21년도에 받았었던 건 평균적으로 올해 인도가 되거나 그리고 내년에 인도가 됩니다.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의 건조 기간을 갖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모두 다 해소가 됐을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가파르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은 실적에 대해서 주가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실적이 따라붙어요. 그리고 나서 실적이 주가를 다시 밀어 올리죠. 그러면 주가는 항상 올라갈 때는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1분기와 2분기, 그쵸? 뭐가 됐나요? 흑자 전환이 됐죠. 그러니까 딱 신고가 만들죠. 그쵸? 그러면서 신고가 만들고 나서 주가가 올라버립니다. 추가적으로 50%가. 자,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50% 정도 되는데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한 달 만에 뭘 만들어요? 50%를 또 만든다. 자, 그럼 바닥에서 50% 상승하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6개월. 그렇죠? 그만큼의 추가 상승을 더하는데 얼마나 걸렸죠? 한 달.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공략해야 돼요? 바닥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닥을 잡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바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 그러면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그걸 못하고 다른 투자자들 워렌 버핏까지도 바닥을 못 잡기 때문에 안 잡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버리고, 그렇죠? 우리는 올라오는 부분에서 이 종목에 대한 멘탈을 체크한다. 딱 여기까지만 하고 무조건 뭘 한다? 가격 체크. 그리고 지금은 정배열로 전환하는 시점까지 대기한다. 왜? 신고가 이후에 하락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신고가는 유효하고 신고가를 만든 것에 대한 뭐가 있죠? 실적에 대한 확인까지 끝났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철저하게 가격을 앞세워서 매매를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중요한 건요.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자, 무엇보다 한 가지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 전략이 만들어지려면 가격을 내가 디테일하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을 잡았다면, 그쵸? 2주 뒤에 수익으로 전환된 폭에 따라서 내가 장기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갖춰야 되는데 이건 최대 3개월까지입니다. 자, 장기 투자는 3개월 이상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그리고 수익 구간이었다가 2주 전후로
보합권까지 내려왔다 이러면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거나 아니면 이때 당시에 시장 가격을 체크하면서 그쵸? 비중을 늘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자유롭게 스위칭해서 매매를 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의 매매를 하는지 즉 가격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고요. 내용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으로도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마련을 했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면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앞으로 2주 정도의 횡보 기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2주 이후에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가격대만 체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도 무조건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무조건 신고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멘탈이 잡히고요. 그리고 멘탈을 잡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된 공부가 필요하다. 이 내용은요,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자, 오늘 11월 9일이죠. 그리고 장 시작 전에 계속해서 종목이 나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자, 종목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면 위더스 제약, 그렇죠? 위더스 제약도 오늘 6%대 상승 구간이 발생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시가에 크게 강세를 보인다거나 그런 부분보다요. 꾸준히 강세를 보이는 점이 특징입니다. 왜 그런 상황이 나올까요? 자,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신신제약, 그렇죠? 등락폭이 있기는 하지만 신고가 이후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파마리서치. 자,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시가 대비해서 거의 한 3%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요런 건 그쵸? 삼성중공업하고 거의 비슷한 기술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자,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하락 구간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뭘 만들어야 되죠? 역배열을 정배열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62평에서 매도를 걸어놓고 기다리면 다시 내려와서 또는 돌파해서 이 구간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그쵸? 보유하는 기간 자체가 확 주는 거예요. 효율 자체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쵸? 자,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 많으면 5% 정도의 수익 구간으로, 그쵸? 시초가 매매가 종료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보통 종가까지 보유를 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계속해서 이런 매매가 진행되었을 때 매일매일 10% 20%짜리 이런 상황이 터지지는 않지만 그쵸? 예를 들어서 11월 6일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이때 CCS 같은 이런 상황을 보면요. 하루에 15% 같은 이런 종목들도 터진다. 왜 이런 게 터지냐면요. 자, 내용을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요 날입니다. 11월 6일. 그쵸? 제가 주말에 CCS 관련된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렸는데 자, CCS에 대한 내용을 보면 마이너스 15% 시가 나왔고요. 고가 14%가 나왔고, 그쵸? 근데 저는 시가에 무조건 진입을 한다. 그리고 자, 보합권까지 상승했을 때 매도가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자, 보합권까지 상승, 매도 나갑니다. 끝. 자, 이렇게 제가 고가까지 모든 부분을 체크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고가까지 체크를 못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은 한 가지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최적의 구간에 매수하자. 최적의 구간은 신고가 이후에 조정을 주는 구간이다. 그리고 CCS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대응법은 약간은 다르지만 기준은 똑같다. 그게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요런 구간. 그쵸? 요런 구간. 근데 이때 나오는 보유 기간은 최대한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 대형주 기준에서 그리고 중급 종목들 예를 들어서 이런 CCS 같은 소형주들 말고요. 중형주 종목들도요. 무조건 우리가 한 가지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반드시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매매하면서 멘탈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삼성중공업의 상황이 좋았다 나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가격이 중요한 부분, 그런 부분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분들이 멘탈 잡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